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 시간이죠. 날씨가 추우면은 사람도 자동차도 위축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겨울철을 대비한 그 자동차 예방 정비로 오늘은 자동차의 연료 필터의 역할 그리고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동원 명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그 명장님, 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이 예.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도 하면서 교환을 하지만 예. 이 자동차의 연료 필터 있잖아요. 네. 이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언제 바꿨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가 않거든요, 저는. 이 연료 필터의 역할에 대해서 일단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료의 종류라든지 또 연료 필터의 특징과 차이점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명장님. 네, 뭐 연료 필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뭐 가솔린이든 LPG 차량이든 연료 속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네.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물을 제거하는 어떤 기능으로서 어떤 자동차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고. 차종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순수한 불순물을 제거한다고 하면 뭐 LPG나 LPI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불순물 외에도 어떤 철분 또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불순물 외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분리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명장님 그 디젤 차량이 왜 연료 필터가 더 소중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디젤 차량의 연료 필터는 왜 더 중요합니까? 뭐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커먼 레일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뭐 연료 필터도 중요하지만 연료도 중요하죠, 이 자체가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연료 시스템이 이제 수분이 유입이 돼 버리면 어차피 그 연료 공급 시스템의 어떤 고압 펌프라든지 그다음에 인젝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인젝터에도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죠. 엔진 쪽에도.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소중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교환 주기 같은 거 보면 보통 뭐 2년 주기 3만 킬로미터 이제 교환을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디젤 차량이 3만 킬로 정도의 교환 주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교환 주기가 어떻게 돼요?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매뉴얼상은 7만에서 7만 킬로 정도 돼 있으나 뭐 저도 한번 교환해 본 적이 거의 5년 이내는 한 번도 없습니다. 명장님은 교환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이게 왜냐 그러면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 필터와 연료 모터가 어셈블리로 돼 있어요. 어셈블리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죠, 어셈블리가? 어제 같이 이제 일체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예? 일체형으로. 일체형.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료통 탱크 속에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뭐 정비의 어떤 취약성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거 정말 어려우니까 뭐 교환해주고 공임을 받기도 그러니까 이거 교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체가요. 그럴 정도군요. 그래서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장이 났을 때 연료 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일체형 어셈블리를 교환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뭐 제작사에서도 실제로 보면 어떤 연료 필터를 아마 대부분 여러 이제 협력점이 있지만은 제가 인근에 있는 부품 업체 5곳을 이번에 의뢰해서 이제 부품 판매 현황을 봐봤습니다. 5년 동안 한 개도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대신에 디젤 차량은 3만 킬로 정도 탔을 때는 무조건 좀 연료 필터는 갈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디젤 차량은 그 연료 필터가 뭐 거의 엄청나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어차피 이제 고압 펌프란 게 있는데 예. 커먼레일에 예. 이건 소형 축소 엔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엔진은 엔진 오일이 윤활 작용을 한다고 하면 실제 고압 펌프 같은 경우는 연료가 윤활 작용을 하거든요. 예. 여기에 물이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유입이 되면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압 펌프가 만약에 망가지면은 작은 엔진이라는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나게 부품이 비싸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료 필터만 제대로 갈면은 고압 펌프가 망가질 이유도 없고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자, 그리고 그 가스차, 그 LPG하고 LP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차종하고는 다르게 그 이렇게 연료 필터를 교환하다 보면은 붉게 오염된 필터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예,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이제 자동차는 이제 경량화 어떤 거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연료 탱크를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거든요. 아, 플라스틱 소재로요. 예. 예. 그런데 이제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 탱크 이제 본배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탱크 내부 압력이 대략적으로 약 7 내지 10kg 정도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예. 이거 탄소 강판을 사용합니다, 이게요. 아, LPG 차량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속 성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부식으로 인해서 이제 탱크가 이제 녹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녹이 실제로 어때요? 필터를 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이때 붉은 색깔을 띠는 게 이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군요. 뭐 연료필터 교환 주기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LPG나 LPI 같은 건 5만 킬로 정도가 이제 적당하고, 예. 특히 이제 LPI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LPI 그러면 LPG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LPI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LPG 그러면 연료 공급을 순수한 가스로 하는 거고요. 가스. 예, 기체로 하는 거고. 예. LPI 같은 경우는 액상으로 합니다. 자체가 액체로. 아, 가스가 다 액화가스 아닌가요? 액화가스? 액화가스를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공급을 할 때는 기체로 할 것이냐 액체로 할 것이냐 틀리죠. 그러니까 기체는 LPG, LPI는 액체로 분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LPI 같은 경우는 필터가 막히게 되면 모터가 부하를 받거든요. 이건 모터가 있습니다, 이건요. 아, 그렇군요. 모터가 있는데 연료 필터에서 막히게 되면 부하를 받게 되면 모터에 어떤 손상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 고동원 교수님께서는 명장님께서는 그 혹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만드실 생각 없으세요? 유튜브 채널 지금 일부는 있고요. 아, 일부.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 요새 많은 자동차 전문가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그 지식 채널로 많이 그 채널을 여시더라고요. 구독자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그 사항들을 명장님께서도 그 채널 하나 만드시면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안 만드실 거죠? 만들어야죠. 명장님 만드시면 저도 가서 좀 보고 그러려고요. 저는 이제 블로그를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또 활성화를 크게 하셨군요. 네,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직접 접근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명장님.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명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